만약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고요했던 한반도는 갑작스러운 포성과 함께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온 무장병력은 파죽지세로 남하했고 우리 민족은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수도 서울은 불과 사흘 만에 함락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끝없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온 국토가 폐허로 변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건너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은 왜 이 작은 나라의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을까요? 당시의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냉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시기였습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반도는 과연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안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유산의 실체를 파헤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화와 번영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희생과 선택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통찰을 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꾼 순간들,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 그리고 오늘날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틀을 만들어낸 근원적 질문들을 함께 탐색해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고 당시 우리 국군은 제대로 된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조차 없었죠.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필사적으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테니까요. 만약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면 이는 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자유진영의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워싱턴 DC 백악관의 집무실, 트루먼 대통령은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한반도의 지도를 응시했을 겁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자유세계의 운명과 수천만 한국인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전쟁에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 중 하나였을 겁니다. 이 결정은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소련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유엔은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의 대응을 결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긴박했던 회의장의 분위기 속에서 국제사회는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항에는 멀리서 온 낯선 군인들이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이국 땅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긴 미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절망의 문턱에 서 있던 우리에게 희미하지만 확실한 희망을 선사했죠. 부산항에 발을 내디딘 미군 병사들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의 한 줄기 빛과 같았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전황은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파죽지세는 멈출 줄 몰랐고 우리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마치 벼랑 끝에 선 듯한 위기 속에서 미군과 유엔군은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은 그야말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최후의 보루였던 셈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북한군의 공세 속에서 연합군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죠.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땀과 피가 섞인 처절한 방어전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던 어느 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대담한 작전이 펼쳐집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미 해병대를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극심하고 좁은 수로로 둘러싸인 인천 앞바다의 상륙을 감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도박과도 같은 작전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북한군의 허를 찌른 이 상륙작전은 전세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순식간에 보급로가 끊긴 북한군은 혼란에 빠졌고 연합군은 서울을 수복하며 다시금 북진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단순히 군사적인 성공을 넘어 절망에 빠졌던 우리에게 승리의 희망을 안겨준 위대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연합군은 기세를 몰아 38선을 넘어 북진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보였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한반도를 덮치게 됩니다. 바로 중공군의 개입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인해 전술로 무장한 중공군의 등장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고 연합군은 혹독한 추위와 중공군의 맹공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특히 장진호 전투는 미군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죠.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미 해병대원들은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필사적인 철수 작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와 총탄이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서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수많은 희생자를 낳으며 처절한 퇴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은 전쟁을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한때 통일을 눈앞에 두었던 연합군은 다시 38선 부근까지 후퇴했고 이후 전선은 엎치락뒤치락하며 고착화되었죠. 수많은 전투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지루한 소모전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에 갇힌 듯 양측은 참호 속에서 지리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알지도 못하는 이역만리 땅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에 지쳐갔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히 숫자로만 기록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절한 삶과 맞닿아 있었죠. 전쟁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비극은 한반도에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미군의 참전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전투와 희생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처절한 전쟁은 마침내 멈추었지만 승리도 패배도 명확하지 않은 채 한반도에는 깊은 상처와 폐허만이 남았죠.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농경지는 황폐해졌으며 수많은 이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듯한 절망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마다 삶의 흔적은 희미했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은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생산시설은 파괴되었고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죠. 어린아이들은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렸고 미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는 움직임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군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대한민국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죠. 전후 복구와 재건을 위한 광범위한 원조는 생사의 기로에 섰던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의류 같은 기본적인 구호 물품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던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미군이 제공한 구호품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는 마중물과 같았습니다. 옥수수 가루와 분유, 담요와 의약품은 절망의 끝자락에 선 이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소중한 선물이었죠. 특히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수많은 고아들에게 미군의 지원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무너진 산업시설을 다시 세우고
황폐해진 농토를 일구며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 역시 미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도로와 교량이 놓이면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은 조금씩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었죠. 트루먼 행정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를 거치며 이어졌던 미국의 경제 원조는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며 교육과 보건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죠.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자유세계의 최전선 국가를 돕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우리는 폐허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거죠.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미군과 한국인 주민 간의 교류는 우리 사회에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지촌 주변에는 새로운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고 서구의 다양한 생활 방식과 아이디어들이 유입되었죠. 미군 병사들이 건네는 초콜릿 하나 혹은 어설픈 한국어 한마디가 전쟁의 상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낯설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전에 없던 물건들이 등장했고 아이들은 미군 병사들에게 영어를 배우며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양국은 단순한 전후 관계를 넘어 공동의 가치와 안보를 추구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정식으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이 다시는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마치 두 손을 맞잡고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것과 같다고 할까요?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의 굳건한 지원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죠. 물론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논의나 문화적 충돌 등 복합적인 측면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이 씨앗들이 결국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된 셈이죠.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대한민국의 강한 의지와 이를 지원한 미국의 역할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이 씨앗들이 결국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된 셈이죠.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대한민국의 강한 의지와 이를 지원한 미국의 역할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의 현재에 깊숙이 뿌리내린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에는 분단의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긴장감 넘치는 풍경은 전쟁이 남긴 상흔이 아직 아물지 않았음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70여 년간 굳건히 이어져온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적인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히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양국이 서로에게 가진 굳건한 신뢰와 동맹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동맹관계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영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도전 과제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나 외교적 사안 등 복잡한 논의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의의 기저에는 대한민국이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미군 참전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요?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젊음을 바치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들의 헌신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인류애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고령이 되어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에 감격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전쟁의 아픔과 동료를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쟁기념관을 찾아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 앞에서 묵념하고 젊은 세대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미군 참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케 한 문명의 전환점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희생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맺어진 한미동맹이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하는 핵심 축임을 역설하며 그 무게와 의미를 되새기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순간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동시에 그 희생의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국제적 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을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공짜가 아니었음을 상기시키며 그 희생과 선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혜임을 역설합니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성찰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깊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과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